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느반 좀 난이도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오늘자 이 해외 축구도 3.3배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방금 이제 경기들이 막 끝났는데 우리은행 승, 그리고 모비스 언더 이 주력 조합으로 왔고, 그리고 이 비율 30% 제가 못 적었는데 당연히 비율 30%였죠. KT 프렌 여자 농구 언더 다 맞았는데 SK가 8점 차로 이겼습니다. 1.5 프렌 지켰죠. 아쉽네요. 올킬 또 코앞에서 좀 놓친 그런 느낌. 근데 어찌됐건 2.3배 70% 비율로 가서 어,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을 뽑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접촉률도 그렇고 흐름도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오늘 열심히 준비를 또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선생님들께서 따봉을 정말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감개무량한데 내일은 경기가 좀 많죠.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경기도 많아서 사실 좀 여러 경기를 좀 분석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체력 이슈 때문에 이 데이터 정리는 딱 세 경기만 준비를 했고 나머지는 그냥 딕션으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하고 덴바 경기는 메인으로 보스턴 마엔,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승도 배당 나오기 때문에 메인을 승마인으로 하겠습니다. 서브는 오바 쪽. 첫째로 보스턴이 올 시즌 3연패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올 시즌이 아니라 전 시즌까지 전 시즌에도 한 번도 3연패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올 시즌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략 2년 동안 3연패를 당한 적이 없는 게 바로 보스턴입니다. 근데 지금 2연패를 직전 클빌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전패를 당하면서 2연패에 빠진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올 시즌에도 2연패 당한 적 전 시즌에도 마찬가지고 몇 번 있었지만 3연패는 절대로 허용을 안 했던 게 바로 보스턴입니다. 이 점을 저는 굉장히 높게 생각을 했어요. 2년 동안 보스턴이 3연패를 당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만약에 상대가 덴버가 아니라 그냥 어중간한 팀이었으면 핸디캡이 높았어도 좀 보스턴 마인을 째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가 덴버라서 좀 쫄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결장 이슈. 제일런 브라운이 GTD고 포르징기스랑 주랄러드가 결장을 하잖아요. 보스턴이 이 주전 두 명이 지금 결장하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막 엄청나게 좋게 볼 여지가 좀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덴버는 올 시즌 꾸준히 외곽 수비가 잘 안 되는 팀 중 하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경기에서도 3점 허용 개수 22. 무조건 순위가 높을수록 뭐라고 해야 되지? 수준이 낮을수록 무조건 안 좋은 지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셋째로 덴버가 지금 턴오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턴오버 꼴찌에서 3등이에요. 턴오버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넷째로 일정상 보스턴이 유리한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은 지금 홈 연전을 치르고 있는 일정이고 덴버 같은 경우는 동부 넘어와서 치르는 원정 연전 일정이라서 이거는 홈 연전하고 그리고 원정 연전 이거는 당연히 홈 연전 중인 팀이 좀 더 유리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클브라고 포틀랜드 경기는 이 경기는 우선 키워드가 제일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거품입니다. 거품. 뭘 거품이라고 주장하느냐. 자, 이거랑 이겁니다. 자, 우선은 클블이 지금 페이스가 98, 꼴찌에서 4등. 굉장히 낮은 페이스를 기록 중이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최근 5경기 제가 이 팀명을 번거롭게 왜 다 적어 놓냐면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거든요. 클블이 올 시즌 전체에 거의 101을 넘을 정도로 페이스가 빠른 팀이란 말이죠. 근데 최근 5경기 98밖에 안 되면서 굉장히 느린 템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브루클린, 뉴욕, 올랜도, 보스턴
다 페이스가 압도적으로 느린 팀들입니다. 정말 최하위권 수준으로 느린 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클브리 지금 최근 5경기에서 4경기가 엄청 느린 팀들과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페이스는 똑같이 나와요. 만약에 브루클린이랑 경기를 했던 것도 페이스가 양팀 똑같이 나오고 뉴욕과 경기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페이스가 낮게 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틀랜드는 지금 디펜레이팅 1등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 5경기. 가장 최근 5경기 수비 지표가 좋았던 팀. 최근에 제가 포틀랜드 경기를 많이 보면서 수비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수비를 잘했던 모습 확실히 봤습니다. 근데 왜 거품이라 생각하냐면 일정을 보세요. 샬럿, 유타, 워싱턴, 브루클린입니다. 다 탱킹 팀이죠.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최근 일정 자체가 굉장히 이지했어요. 이 4연승을 달렸잖아요. 지금 포틀랜드가 저는 이 디펜레이팅 1등은 명백히 거품이 껴져 있다. 외곽 수비 1등 이런 거 지금 수비 관련된 지표 턴오버 유발 3등 다 상대가 매우 약했기 때문이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메인으로 오바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포틀랜드가 최근 잘합니다. 4연승 과정에서 득점력을 꼬라박은 적이 없었다는 거는 단번에 확인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부팀 킬러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4연승 과정에서 세 팀이 동부팀이요. 샬럿, 워싱턴, 브루클린 동부팀이었죠. 그리고 동부팀한테 승리한 경기는 모두 120득점 이상의 대량 득점을 해냈던 것도 매우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둘째로 클블 역시도 9연승을 지금 기록 중인데 이 과정에서 한 번도 득점력을 꼬라박은 적이 없었던 팀입니다. 직접 보스턴전에 23점 차를 역전해내는 것 보고 저는 대단함을 넘어서 약간 경이로움까지 느꼈거든요. 클블은 그냥 어떤 팀 상대로도 득점 안 꼬라박고 무조건 득점 잘해줄 것이다. 오펜레이팅 1등 팀답게 이런 예측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오버랭킹 1등이죠. 여기 적어놨듯이. 셋째로 포틀랜드가 최근 가장 빠른 템포의 팀이죠. 가장 빠른 템포 페이스 수치 리그 1등 팀입니다. 분명 수비 에너지도 최근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승과 더불어 연승, 4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이게 클블 상대로는 전혀 앞전 경기들과 달리 효율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보시다시피 포틀랜드는 레이커스, 샬럿, 유타, 워싱턴, 브루클린 공격 쪽에서 엄청나게 강한 팀들, 최상위권에 있는 공격력을 가진 팀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클블은 올 시즌 전체로도 지금 5경기로도 오펜 레이팅 1등 팀입니다. 팀야투도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던 팀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바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포틀랜드가 지금 만만하게 볼 그 정도의 경기력은 아니거든요. 헨리는 패스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저는. 자, 올랜도랑 토론토 경기는 제가 저번에 양 팀의 맞대결도 메인 조합으로 가서 아주 푸근하게 적중했던 기억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도 메인으로 서브는 올랜도 마인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양팀 상대 전적 4연속 언더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양팀이 만났다면 저득점 경기가 매우 많았고 특히나 제가 저번 영상 이건 분석 똑같은 데칼코바니 같은 분석인데 말씀드리지만 올랜도 여기 보시다시피 3점 시도 리그 꼴찌죠. 최근 5경기 토론토도 25등 최하위권입니다. 양팀 모두 3점을 선호하는 팀이 아니라 인사이드 농구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근데 올랜도는 제가 디펜레이팅 최근에 5경기 중위권 딱 가운데 있는 수준이지만 인사이드 수비가 올랜도는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땐 디펜레이팅 자체가 최상위권 팀이니까 당연히 인사이드 수비건 외곽 수비건 다 좋은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토 상대로 상당히 상성적인 그런 디펜스를 가진 팀이 바로 올랜도예요. 자, 이거만 보셔도 토론토가 올랜도 상대로 상대 전적 3경기 연속 100득점도 못했다. 이게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죠. 그러니까 토론토는 올랜도 수비를 상대로 한 번도 대량 득점이란 거를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팀입니다. 둘째로 토론토가 원정에서 지금 득점력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원정에서 6경기 연속 대량 득점을 해낸 적이 없고
직전 시카고 전에 115득점 기록했던 것도 연장전을 갔던 경기였습니다. 연장전 안 갔으면 그것도 대량 득점이 아니었단 말이죠. 괜히 오펜레이팅 26등 거의 최하위권 수준으로 꼬라박고 있는 게 아닙니다. 셋째로 최근 후반기 들어서 전체적으로 모든 팀들의 페이스를 끌어올렸어요. 전체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근데 토론토는 반대로 후반기 들어서 페이스 수치가 굉장히 느려진 팀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느린 농구를 하고 있는 게 이 토론토예요. 그래서 양 팀 모두 굉장히 저조한 페이스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면 템포도 느리고 당연히 야투도 좋게 기록하지 못할 것이고 균점이 낮더라도 저는 이번 역시도 언더메인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3경기라 그랬는데 4경기를 했네요, 제가. 자, 샌안토니오랑 오클라호마 경기는 메인으로 오클라호마 마엔,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첫째로 샌안토니오가 혼자 백투백 여파가 깔려져 있죠. 오늘 멤피스전에 상당히 좋은 경기력,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패를 끊어냈으나 오늘 멤피스가 자모란트, 데이스몬드 베인 등 핵심 선수들을 필두로 여러 돌발 결정을 시켰던 경기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멤피스 라인업은 오늘 루키들이 좀 많이 기회를 받은 경기였기 때문에 수비가 좋을 수가 없었죠. 샌안토니오가 잘한 것도 있긴 한데 멤피스가 오늘 라인업은 명백히 강한 라인업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오클라호마가 최근 야투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아요. 오펜 레이팅은 3등 찍고 있고 팀 야투건 3점 성률도 다 최상위권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오클라호마가 최근 득점 낸 것만 보더라도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30 수준이죠. 샌안토니오가 수비 제일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오클라호마 상대로 백투백 여파까지 딸려진 채로 또다시 야투가 폭발하긴 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셋째로 샌안토니오가 백투백에서 굉장히 약한 팀이에요. 올 시즌 백투백에서 2승 8패 그리고 평균 득점이 107.2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백투백에서 좀 많이 약해지는 지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마인 찍을 가능성이 높으나 불안 요소는 다음날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다는 건데 오클라호마가 이 백투백에 굉장히 젊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예민하게 굽니다. 그래가지고 백투백 직전 경기에서 막 로테이 벤치 타임을 길게 가져가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인다. 이게 유일한 불안 요소입니다. 자, 데이터 정리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우선 정말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게 일요일 날이다 보니까 루틴을 좀 지키질 못했어요. 어제 해축 보고 막 이러느냐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컨디션 조절을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인디애나랑 시카고 경기는 자, 시카고는 지금 뭐 GTD 및 결장 이슈가 상당히 많이 깔려져 있는 상황이고 인디애나는 GTD도 한 명 없는 클린한 풀주전이죠. 그러고 인디애나가 최근 5경기 팀야투 1등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팀야투를 선보이는 팀이고 인디애나는 제가 봤을 때 올 시즌에 가장 리드미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팀이에요. 팀야투가 좋은 흐름일 때는 당분간은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과시하다가 갑자기 꼬라박기 시작하면은 또 당분간은 계속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올 시즌에 유독 많이 보여줬던 팀인데 시카고는 최근에 정말 말 그대로 주사위 들쭉날쭉한 그런 야투 감각을 뽐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시카고는 터질지 말지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사위 같은 팀입니다. 주사위 같은 팀이고 인디애나는 사실상 시카고라는 수비 나쁜 팀 상대로 최소한의 좋은 야투를 기록할 보장이 되어 있는 팀이라서 이거는 핸디캡 기준점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인디애나 마엔을 완성해 줄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디 마엔만 볼게요. 저 경기는. 자, 피닉스랑 미네소타 경기는 메인으로 오바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양팀 상대 전적에서 4연속 오바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미네소타가 피닉스 상대로 4경기 연속 120득점 이상을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닉스는 최근 유독 최악의 수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미네소타가 또다시 득점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둘째로 피닉스의 야투 감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최근 5경기 3점 성률 리그 1등이 피닉스예요. 지금 피닉스는 최소한 득점력을 꼬라박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팀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저득점을 기록하는 경기는 토론토전 하나뿐이었죠. 근데 이 경기는 백투백 여파가 깔려진 경기였습니다. 피닉스는 아까 샌안토니오랑 마찬가지로 올 시즌 백투백에서 굉장히 처참한 기록, 굉장히 약해지는 팀이기 때문에 백투백 여파가 깔려지지 않은 오늘 경기에서는 충분히 좋은 공격력을 과시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도 되는 상황이고, 셋째로 저번 미네소타 분석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후반기 미네소타는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 그리고 3점 시도 또한 리그 최상위권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농구에서 이거는 NBA뿐만 아니라 뭐 KBL이건 WKBL이건 뭐 농구 월드컵이건 간에 템포가 빠른데 3점을 많이 올라가면은 우선 초점은 무조건 오박 가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기준점이 막 터무니없이 높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 경기는 기준점도 전 적당하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바 충분히 괜찮게 봅니다. 미네소타 역시도 최근 실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최근 후반기에 미네소타가 수비도 절대 좋은 팀은 아닌 게 디포이 사이에 빛나는 고베어와 랜들의 이탈로 인한 현상이죠. 근데 랜들이 GTD로 상태가 되었지만 여태까지 쭉 결장을 해왔기 때문에 퀘스천업을 상태면 결장 쪽으로 좀 무게감 있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레이커스랑 클리퍼스 경기도 충분히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클리퍼스 역배승 프렌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레이커스는 이번 경기에서 인저리 리포트가 제일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우선 오스틴 리브스가 결장을 다우풀 상태로 결장 유력인데, 다우풀이면 제가 말씀드린 저는 90%는 그냥 결장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치무라는 그냥 결장 확정. 이로써 주전 2명이 결장하는 셈이죠. 그리고 조던 구디니도 결장 유력입니다. 돈치치, 르브론이 퀘스천업을 상태인데 이 경기는 사실상 주전 2명이 이미 결장을 거의 확정하는 상황이고, GTD 떠있는 돈치치, 르브론도 그냥 휴식 줄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타이밍상. 왜냐하면은 오늘 멤피스가 뭐 백투백이 확 깔려져 있었다지만 이동거리 없는 홈런 백투백에서 뭐 자모란트 베인 원투펀치 사실상 그냥 돌발 결장시켜버리면서 어찌 보면 약간 던졌잖아요. 던지는 경기 비스무리하게 됐잖아요. 근데 레이커스도 타이밍상 지금 최근에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한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지미 버틀러가 돌발 결장했듯이. 자, 둘째로 노먼 파웰의 복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먼 파웰은 물론 출전 시간 관리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올 시즌 클리퍼스의 득점 1위 선수예요. 평균 득점 1등 선수. 냉정히 말해서 1옵션급 선수라는 겁니다. 1옵션 에이스급 선수. 거기다가 최근에 클리퍼스가 좀 무기력한 경기들을 했던 경기들은 다 3점을 꼬라박았거든요. 근데 노먼 파웰이라는 올 시즌에 3점을 정말 잘 넣어준 선수가 복귀를 한다라면은 이 부분의 개선점을 좀 마련이 될 수가 있죠. 그 점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직전 레이커스전에도 이게 리턴 매치잖아요. 직전 레이커스 1차전에도 클리퍼스가 3점 20%대 기록하면 3점 때문에 진 겁니다. 리바운드는 대략 클리퍼스가 공격 리바운드 5개 앞서고 더 앞섰던 경기였어요. 주바치가 제일 존재감이 컸던 경기였죠. 노먼 파웰은 이건 얘기했고, 셋째로 아시다시피 리턴 매치 2차전인데 직전 양 팀의 맞대결에서 클리퍼스가 리바운드를 꽤 유의미하게 앞선 경기였습니다. 주바치가 정말 잘하는 경기였어요. 주바치와의 매치업 상대인 잭슨 헤이즈는 1, 2바운드를 따냈습니다. 1, 2바운드, 리바운드 1개. 근데 주바치는 27득점, 팀 내 최다 득점에 16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싸움에서 사실상 거의 비교도 실내인 수준의 고두자원력 싸움에서 클리퍼스가 거의 많이 우위를 점하는 경기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클리퍼스의 야투가 안 들어가서 3점을 20%대로 꼬라 박아서 진 경기였는데, 노먼 파웰이 복귀하고, 그리고 최근에 아주 잘하고 있는 오스틴 리브스랑 하치무라가 결장을 한다라는 점, 클리퍼스가 나눠먹기를 할 것 같습니다. 클리퍼스 역배 프렌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우선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정리를 4경기밖에 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주말이다 보니까 정말 루틴을 지키지 못한 컨디션 조절을 실패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고, 우선 주간 주력을 적중하면서 상당히 우선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최근에 해축 보시면 아시겠지만 29, 30일이 없었죠. 저번 달은 28일까지밖에 없었는데 28, 3월 1일, 3월 2일까지 지금 3일 연속 해외 축구로 아주 재미를 보고 있고, 주간은 최근에 연승을 지속했었죠. 계속 연승을 계속 안정적으로 했었죠. 느바가 요즘 사실 좀 어려운데,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느바 영상만 올리는 사람이라서 기대치가 느바 쪽으로 완전히 몰려있죠. 실제로 대놓고 느바의 좀 조합표를 기대를 많이 한다라는 내용도 정말 많이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솔직히 후회해요. 이제 또 시즌 거의 농구 시즌도 배구 시즌도 거의 막바지인데 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 이제 와서 주간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긴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번 시즌에 주간 농구 그리고 주간 배구를 영상 제작을 안 했던 걸 좀 많이 후회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스스로 남자 농구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최근 주간 연승 탔던 과정도 보면은 남자 농구가 재개하고 나서 참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후회도 많이 남는데 야구 시즌에는 주간 영상도 1야 9야는 사실 영상을 제낄래야 제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중이 높아서 열심히 데이터 정리를 해야죠. 사실 저는 농구 시즌보다 야구 시즌 데이터 정리가 더 빡세더라고요. 빡세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 수도 매일매일 많고, 그죠? 주간도 1야 9야까지 하면 10경기씩 있고, MLB도 기본 10경기씩 매일 있고,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건, 이거 야구 시즌이고, 명백히 그런데, 열심히 해야죠. 아무래도, 저는 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조회수도 안 나오고, 따봉도 안 눌리고, 그런, 좀 사람이라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좀 그나마도 밥벌이 하는 그런 신세라서 열심히 야구 시즌에도 좀, 야,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주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원이 다른 데이터 정리로 선생님들께 아주 이쁨 받는 그런 역전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